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투자 GPT의 부동산 코너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상승세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혹시 곧 큰 조정이 오는 건 아닐지, 도대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상승론과 하락론, 그 치열한 논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뭐랄까,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또 가격 상승과 하락을 주장하는 양측의 핵심 논리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볼 겁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추가 규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라던가 아니면 전세대출에 DSR 적용하는 거,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부터 정부 정책, 또 심화되는 양극화, 그리고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변수죠. 이 전세 제도까지 시장의 주요 동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그중에서도 김인만 대표가 강조하듯 한간벨트나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신고가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근데 이게 과연 건강한 상승세일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만 뜨거워지는 걸까요? 이 현상을 양극화 심화로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21년처럼 전국이 다 들썩이는 그런 전면적인 상승장,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금이 소위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핵심 지역의 우량 자산이나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한문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산가들이 서울 부동산을 매입하는 흐름도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열기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특정 지역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죠. 집중화 현상. 이걸 해석하는 시각도 좀 갈리겠는데요. 맞습니다. 김인만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시장 상황에 맞춘 현명한 자산 재분배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한문도 교수님 같은 분들은 지금 상황이 좀 과도한 투기 심리 아니냐, 일종의 광기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경고성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해석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핵심 지역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군요. 그럼 이 상승세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쪽, 상승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뭔가요? 특히 공급 부족 이야기, 이거 정말 끊이지 않는데요. 네. 상승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김인만 대표 분석처럼 서울은 가용택지 자체가 부족하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규제나 비용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김인만 대표하고 한문도 교수 모두 당장 내년 이후에 입주 예정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상승 기대감을 더 부추기고 있죠. 공급은 부족한데 들어와 살려는 사람은 계속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김인만 대표는 일자리나 교육 환경 때문에 서울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수요 측면의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죠. 여기에 더해서 김광석 교수나 김인만 대표 등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 이런 것도 잠재적인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공급, 수요, 그리고 유동성까지 상승을 점치는 근거들이 꽤 탄탄해 보이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심지어 마지막 폭등 가능성까지 언급한다고요? 네, 그게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이죠. 김인만 대표하고 한문도 교수 모두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급등, 그러니까 마지막 폭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승 압력이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마지막 폭등이라니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
조정을 넘어서 하락, 심지어 폭락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락론자들은 어떤 점을 근거로 들고 있나요? 하락론의 핵심 키워드는 거품입니다. 거품. 특히 펄시기 엑스파일이라는 분석 채널에서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난 25년간 이어져 온 불패 신화, 이게 이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거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고요. 전세제도가 거품의 원인이다. 이거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퍼시기 엑스파일의 분석에 따르면요.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갭 투자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면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 예를 들어 대출 규제 강화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높이고 또 유예했던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세 갭 투자를 통해 형성된 거품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칼날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 수요를 향하고 있고 이게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퍼슈기는 이 거품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가격 하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2026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한문도 교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이나 11월 중에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듣고 보니 상승론, 하락론, 양쪽 모두 전세 제도를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네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전세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맞습니다. 전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말 핵심 변수 중 하나죠. 앞서 언급했듯이 퍼시기 엑스파일은 전세 보증금이 어떻게 갭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그러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집주인이 무이자로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효과를 내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세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해도 당장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혼란일 텐데요. 바로 그 점이 딜레마입니다. 한문도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결국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도를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에 시장에 미칠 충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축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정부 역시 전세대출 규제,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있잖아요. 이걸 전세대출에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김인만 대표, 한문도 교수, 한국경제TV 등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따지는 건데 이걸 전세대출에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IMF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고요? 네, 한문도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IMF에서도 한국의 전세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김광석 교수가 지적하듯이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곧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복잡한 딜레마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정부 정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67대책, 97대책 등 여러 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책들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기돼요. 김학열 소장은 정부 공급 계획에 대해서 79점짜리 아쉬움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한문도 교수 역시 신뢰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점도 문제로 꼽히고요.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분양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네, 맞아요. 특히 한문도 교수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를 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거죠.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너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한문도 교수는 정부가 강남 같은 핵심 지역 집값은 사실상 용인하거나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SBS 뉴스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 정책이 근본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이런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한문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도 문제다,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현 시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냉정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추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내년 선거도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 같은 변수들도 있는데요. 네, 여러 전문가들이 몇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카드예요. 한국경제TV 등에서는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는 마포나 성동구 이런 곳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요. 한문도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장에 강력한 안정 신호를 주려면 아예 서울 전역을 지정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래 자체를 묶어버리겠다는 거군요. 대출 쪽은 더 조일 가능성은 없나요? 아까 전세 DSR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 역시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한국경제TV, 한문도 교수, 김인만 대표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요. 한문도 교수는 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자산 가중치를 조정해서 간접적으로 대출을 옥죄는 방식,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역시 세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세금 카드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한국경제TV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근거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퍼시기 X파일이나 한문도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결 소장은 현재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워낙 의견이 다양할 텐데 다른 좀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나 김인만 대표는 단순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또는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했고요. 특히 김인만 대표는 보유세하고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거죠.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즉, 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좀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지. 둘 다 높여버리면 오히려 매물이 잠겨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론했던 현상이고요. 자, 그럼 이런 예상되는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각 정책마다 예상되는 효과하고 부작용이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특정 지역의 과열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한문도 교수의 지적처럼 오히려 여기가 앞으로 더 오를 곳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학렬 소장의 분석처럼 그냥 거래량만 급감시켜서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DSR 적용은 앞서 말했듯 파급력이 매우 크겠지만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 같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좀 난관이 많을 거다, 이게 한문도 교수나 김인만 대표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세금 인상은 어떻고요? 매물이 좀 나올까요? 세금 인상, 특히 보유세 강화는 퍼시기 엑스파일이나 김인만 대표가 예상하듯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을 늘려서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인만 대표가 경고했듯이 양도세 같은 거래세까지 함께 높다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못 파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결국 정책의 디테일하고 그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느 방향으로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서울 핵심 지역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꾸준한 수요는 분명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그리고 전세 제도를 둘러싼 리스크는 언제든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당분간 양극화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인만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우량 자산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문제는 역시 가격이죠. 너무 올라버려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학렬 소장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나 인천 지역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요. 김인만 대표는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주택자시라면 김학렬 소장의 지적처럼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서 우량자산 위주로 정리하는 전략,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김광석 교수나 한문두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 자산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저출산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역학관계를 되짚어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 전체의 활력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답을 내리시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GPT 부동산 코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